안녕하세요.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연구하고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, 육성하고 있는 최윤섭이라고 합니다. 이 영상은 제 블로그 최윤섭의 헬스케어 이노베이션의 포스팅을 읽어드리고 이 간단한 설명도 덧붙여드리는 영상입니다. 일종의 오디오북 같은 건데요. 제 블로그에 글을 읽으셔도 되고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들으시면 또 되겠습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글은 이 미국의 민간보험사 대규모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의 전조라는 포스팅입니다.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최근 미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에서는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. 미국 최대의 PBM, 파마시 베네핏 매니저 중 하나인 이 익스프레스 스크립스에서 무려 익스프레스 스크립스 디지털 헬스 포뮬러리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. 이 디지털 헬스 포뮬러리에는 이 당뇨병, 심혈관, 폐질환, 정신건강 등 4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15가지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. 이 서비스의 종류로 보자면 리모트 페이션트 모니터링이나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, 이 디지털 테라피틱스가 여기에 해당됩니다. 한국에는 좀 낯선 개념이지만 미국의 그 비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에서 이 PBM은 이 보험사, 병원, 약국, 제약사, 환자 등의 그 이해관계자들 중간에서 서로를 조율하는 아주 독특한 역할을 합니다. 한국에서는 이게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단일 보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이지만 미국은 이 보험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여기에서 PBM은 이런 일종의 중개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. 더 구체적으로는 약국이나 보험사, 이 제약사에서 다루는 처방약 관련 비용을 최적화함으로써 이 환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줄이면서도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. 특히 PBM은 보험사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. 이런 그 PBM이 만드는 포뮬러리라고 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특정 질환에 대해 가지고 이 선호되는 처방약의 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효과나 비용 등을 만족시키는 약제를 위주로 짜게 되는데 의료진의 처방 데이터라든지 뭐 분석이나 자문이나 사회경제 비용을 토대로 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미국 최대의 PBM인 이 익스프레스 스크립스에서 이 보험사 등의 이러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는 이 정확하고 비용 효과성도 있고 이 사용성도 좋다라고 이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이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. 이러한 것은 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있어 가지고 아주 큰 진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. 헬스케어는 이 기술의 발전이나 이 화제에 비해 가지고 아직은 큰 비즈니스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고 하면은 이 바로 돈을 낼 주체가 없다는 것 때문인데요. 사실 뭐 국내이든 외국이든 막론하고서 민간 보험사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좀 망설여 왔는데요. 이번 그 익스프레스 스크립스의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 미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좀 큰 전기를 마련했다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은 이미 지난 5월달에, 그러니까 2019년도 5월달에 이 회사가 이렇게 디지털 헬스케어 툴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결정을 하고 이 선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. 이번에 이제 보도자료를 낸 바에 따르면은 수백 개의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총 3단계에 걸쳐서 결과적으로 15개로 출연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3단계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스텝 1은 이 클리니컬 리서치입니다. 그러니까 의사나 약사, 이 관련 분야 박사들이 관련 툴을 어떤 임상 연구에 대한 이 방법, 주장, 임상적인 유효성 같은 거를 이제 검증을 했었고요. 두 번째 스텝은 이제 유저빌리티죠. 이 사용자 경험 전문가들이 이러한 툴이 얼마나 이제 사용자 친화적인지, 예를 들면 뭐 데이터 모니터링이나 뭐 동기화 아니면 접근성이 좋은지 같은 것도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. 스텝 3가 뭐냐고 하면은 그 파이낸셜 밸류를 본 것인데요. 이런 그 익스프레스 스크립스의 그 사이즈나 아주 큰 회사이기 때문에 뭐 스케일이나 시장의 포지셔닝 같은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서 재정적인 가치를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. 이걸 종합해 보면 이제 임상적인 근거도 보고, 그러니까 UX도 보고, 이 비용 효과성 같은 것까지 세밀하게 검증을 했다는 말인데요. 그러니까 얘들이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현재 시장에 3만 개 이상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있는데 이 각 보험사들이 이러한 툴을 모두
각자 평가할 어떤 뭐 리소스나 리뷰 프로세스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역할들을 이제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저도 이제 항상 강조를 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근거, 에비던스가 중요합니다.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이 환자들이, 그러니까 보험사가 여기에 돈을 내려고 하면 환자들이 이 서비스를 얼마나 잘 이용할 수 있는지, 그러니까 사용성, 유저빌리티도 중요합니다. 특히 이제 고령층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뭐 스마트폰 앱이든 웨어러블이든 이런 디지털 툴의 사용에 굉장히 서투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UX 혹은 이제 뭐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하죠. 이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이 사용성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나오게 된 게 그 블로그에 보신 표에 나오는 4가지 카테고리의 15개 디지털 헬스케어 툴인데요. 이게 당뇨병이나 심혈관계나 이 폐질환, 그리고 이 정신건강의 4가지 카테고리입니다. 여기에 권고되고 있는 툴이 이제 이 대부분 시장에서는 잘 알려진 이름들인데요. 예를 들면 당뇨병에 대해 가지고는 2019년도에 IPO를 진행하기도 했죠. 그 리본고 헬스가 권고가 되었고요. 그리고 여기에 대안으로 차선으로는 오마다 헬스와 그리고 웰닥의 블루스타 플랫폼에 돌아가고 있는 이 라이프 스캔의 원터치 리빌 이라는 그 툴이 권고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뭐 근거도 그렇고 충분한 사용성을 갖추고 있는 눔이라든지 여기는 당뇨 예방 효과를 증명을 했지요. 그리고 이제 빅헬스라는 곳의 슬리피오, 이거는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인데요. 이런 것들이 좀 빠진 게 좀 놀랍기도 한데 아마 이 2020년도 이후에도 이런 리스트는 계속 추가될 것이라고 하니까요. 앞으로 더 많은 툴이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것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첫 번째 리스트를 이 회사가 이제 더 퍼스트 코호트라고 지칭을 했는데요. 향후 2번째 코호트가 나올 수도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사실 보도자료를 보면은 본문에 15개라고 나오는데 뭐 테이블에 보면은 혹은 다른 기사도 보면은 이 15개 전체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. 어쩌면 혹은 여기에 뭐가 빠졌을지, 뭐 눔이나 빅헬스나 다른 툴이 이번에 포함됐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익스프레스 스크립트는 단순히 이런 리스트를 권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클라이언트들에게 이 15개 중에서 어떤 툴을 채택하는 게 적합한지를 선택을 하고, 그리고 환자들이 이런 솔루션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. 이 부분에서는 사실 그 약사들의 역할에 확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. 이런 점이 저는 흥미롭다고 이제 보여지는데, 사실은 이제 뭐 DTX, 그 디지털 세라피틱스 때문에 약의 범주가 확장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, 하여튼 이런 변화를 통해 가지고 약사들이 이 디지털 헬스케어 프로그램이나 이 상품에 대한 일종의 복약 지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저는 들렸습니다. 그러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PBM의 원래 역할이 이 포뮬러리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권고 처방 약 리스트를 이제 만드는 것이었죠. 이러한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 익스프레스 스크립트의 호흡기 전문 약사들의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 프로펠러 헬스의 스마트 인헤일러 툴을 사용한 결과 그 레스큐 인헤일러 사용의 82% 감소, 그리고 그 어드히어런스 수능도가 10% 증가했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. 결국에는 변화는 민간 보험사에서 이러한 PBM의 권고를 사실 받아들일 때 시작이 되는데요. 다만 PBM 수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지난 9월 달에, 그러니까 2019년 9월 달에 뉴욕타임스 등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또 다른 대형 PBM인 CVS 헬스에서도 이 불면증 디지털 세라피틱스인 이 빅헬스의 슬리피오의 권유를 고려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익스프레스 스크립트가 1차 포뮬러리를 내어놓은 이상 이 업계에서는 이러한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노력을 더 많이 하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익스프레스 스크립트와 이 CVS 헬스 같은 곳에서 사실 각각 미국의 그 시장 점유율이 20%, 30% 내외이기 때문에 이러한 PBM을 통해 가지고 이 보험을 보장받는 인구는 사실 미국에서 수백만 명 단위입니다. 그러니까 미국의 인구 수백만 명에게 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이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. 사실 이런 걸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이 변화의 전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
사실 한국은 이런 변화에서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. 심평원은 당연히 이런 서비스 채택에 되게 보수적일 것이고, 사실 민간보험사도 굉장히 과감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. 다만 최근에 이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좀 전향적으로 이제 개정이 되고 있고, 몇몇 보험사들은 또 물밑에서 이런 분야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저도 나름대로 그 과정을 좀 촉진시키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. 이런 경우에 이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선례가 중요한데,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 익스프레스 스크립스의 사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익스프레스 스크립스의 이번 그 포뮬러리는 2020년 1월 달부터 시행되게 되는데요. 제가 지금 이 녹화를 2020년 1월 21일에 하고 있는데 이제 시행이 이미 시작되었겠네요.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이 글로벌뿐만이 아니고 이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더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.